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 자동화 툴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MS 오피스의 고급 기능 VBA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중점을 두고 다루는 주제는 사무 자동화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내용이 회사에서 실제 다루는 문서 프로그램인 MS 오피스 파일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많은 업무를 컴퓨터에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다른 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툴의 활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MS 오피스 자체 기능 중에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기능,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내게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 파이썬을 활용해서 내게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카테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RPA 전용 툴이라든지 오토화키 등과 같은 여러 도구도 다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세 가지 툴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각각의 툴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S 오피스 자동화 기능 중에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썼던 기능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방법만 알게 되면 이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선 가장 쉽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내가 상상하는 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기능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VBA 같은 경우는요, MS 오피스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MS 오피스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 범위를 살짝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법, 딥러닝 기법 등을 활용한 약간 고차원적인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엑셀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떤 데이터 시각화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구현한다든지 하는 등의 기존의 MS 오피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기능 구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내에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모든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요, 아무래도 VBA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코딩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안 좋은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이 파이썬도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파이썬에 비해서 VBA 같은 경우는 참고 자료가 굉장히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참고 자료가 적다라는 건요, 엑셀 같은 경우는 사실 참고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웃룩이나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은 또 다른 MS 오피스 파일 같은 경우는 이를 다루는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툴인 파이썬의 경우에는요, VBA에 비해서 훨씬 가용한 범위가 넓습니다. VBA에서 실제 다루기가 어려운 고급 수준의 데이터 분석 기법들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기본 차트로 제공하지 않는 여러 가지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파이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MS 오피스의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고차원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VBA에 비해서도 실제 더 빠르게 동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경우에 항상 다 빠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VBA처럼 MS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그 안에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에 직접 붙어서 파일의 내용을 직접 건드리는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하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VS 코드 같은 곳에 설치를 하고 AI 코딩 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점 또한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파이썬의 단점은요, VBA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VBA보다 조금 더 불리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VBA 같은 경우는 오피스 프로그램만 깔려 있으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개발 환경을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요, 파이썬도 깔아야 되고 이 파이썬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VS 코드라든지 파이참 이런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하면서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이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이와 같은 사무 자동화를 할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요, 꾸미기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제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폰트를 바꾸는 기능,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디자인을 바꾸는 기능, 이런 부분들은 파이썬에서 생각보다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경우라면 이 VBA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MS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를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에서 각각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드에서 사무 자동화 기능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요, 메일 머지 기능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이름표를 만들거나 각각의 개인별로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는 것, 요 인원이 만약에 100명, 1000명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전 제 영상에서 파워포인트 VBA로 이와 같은 기능을 구현한 적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 VBA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워드에 있는 메일 머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메일 머지 작업을 하는 예를 보시면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름표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엑셀에 이렇게 소속, 이름, 직책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와 같은 메일 머지 형태로 정리를 하면요, 메일 머지의 완료 및 병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모든 순서대로 요 사람의 이름을 넣고 직책, 소속에 대한 내용이 그 아래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로 자동으로 이름표를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자동화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 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코딩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경우에 사진첩 만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삽입에 사진 앨범을 들어가서 새 사진 앨범을 만들면요, 여기 파일 디스크에서 내가 사진첩으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자동으로 이 여러 페이지에 이 각각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요, 전환 기능만 이렇게 다 넣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요 시간에 대한 정보만 바꿔주고 요 화면 전환 조건을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바로 실행하게 되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대로 넘어가는 이런 동영상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알아두시면 가족 행사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개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로 보여줬는데요, 이것을 저장할 때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확장자명을 mp4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방금 보셨던 슬라이드 자체가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의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사무 자동화의 근본 오브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많은 함수와 계산 능력은 많은 사무직 인원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한 동시에 많은 유능한 인재를 엑셀 지옥으로 안내한 이런 성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엑셀을 잘 활용하는 능력의 척도로 함수를 얼마나 잘 쓰느냐, 피벗 테이블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VBA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기준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영역 외에도 엑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추가 기능 속에 숨어 있는 데이터 분석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개발 도구에서 엑셀 추가 기능에 분석 도구 팩을 살려두게 되면 기능은 데이터에 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 기능에서 보시면요,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기능들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요, 기술 통계법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떤 입력 범위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입력 범위에 대해서 첫째 행을 이름표 사용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에 요약 통계량을 보여달라,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이와 같은 형태로 각각 이 중요한 값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분석하는 값들에 대한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이러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 값들을 하나하나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범위를 씌우고 각각 계산식을 씌우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들이 여러 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통합 기능을 제공을 하는 면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 VBA,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들에 대해서 얼추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툴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툴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활용 순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MS 오피스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지 그 기능 유무를 한번 찾아보는 것, 요걸 추천을 합니다. 만약 이 MS 오피스의 기능 중에 약간 숨겨져 있어서 찾기는 어려웠지만 활용 가능한 기능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다라고 하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쉽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스텝 2에서는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툴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MS 오피스에 내가 원하는 딱 맞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파이썬이나 VBA 툴을 활용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꾸미기가 중요하다,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꾸미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파이썬으로 가기보다는 VBA를 활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MS 오피스 외부에 있는 기능들까지 끌어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 오피스 내에서만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라면 파이썬이든 VBA든 둘 중 나에게 보다 친숙한 툴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2-3의 조건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파이썬을 활용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MS 오피스 내부에서도 파이썬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자료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쪽은 파이썬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많을수록 우리가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쪽을 활용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무 자동화에 사용되는 중요 툴인 MS 오피스, VBA, 파이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툴들의 활용 순서에 대해서도 제언을 드렸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고,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툴들을 선택하고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